평행이동이라는 애는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고요. fx, y는 0, 뭐 도형을 의미해요. 그 일반형이죠. 흔히 말하는 싹 다 이항시킨 형태. 그 형태에 대해서 다룬 것은 이걸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fx-a, y-b 그래서 x-a랑 y-b를 대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이고요. 대칭이동은 우리가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이 있고 이건 점과 도형이 똑같아서 얘를 기준으로 쓰면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축 대칭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원점 대칭이동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y는 x 대칭이동은 x와 y를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마이너스 x 대칭이동은 x랑 y의 부호를 바꾸면서 위치까지 바꾸는 애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거죠. 그거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설명했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가 447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447번까지 이제 하라고 했었죠. 썼는데 오늘은 이 둘에 대해서 섞여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453번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이동한 후에 그럼 뭐가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은 달라질 리가 없죠. 걔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위치랑 부호가 바뀌죠. 얘가 이제 새로운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여전히 r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과 3x-4y 플러스 5는 0이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뭐예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즉 5분의 절대값 6-16 더하기 5가 반지름 r보다 어때야지 안 만난다라고 했어요? 재민아? 어떻게 해야지 안 만나요? 커야 합니다.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커야 안 만나요. 그쵸? 넘기면 얼마예요? 여기가 값이 1인가요? 맞나?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0과 1 사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반지름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0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457번 보겠습니다. fx, y는 0이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돼요. 근데 잠깐만, 근데 너 아까 오전 왜 안 된다는 거였어? 언제까지?
월화수목금? 네. 또 방과후 하는 사람 없어요? 갑자기 떠올랐네.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을 땡겨서 하려고 하는데 상현이는 못 온다라고 이미 선언이 된 거라서 그렇죠? 나도 지금 상황을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네. 원래 월요일, 금요일 지금 말 나온 김에 할게요. 10시에 수업한다고 하면 못 나오는 사람 하나 또 넌 어디 그치 못 나온다 했으니까 또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좀 10시로 땡겨서 할게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친구들도 지금 영상 볼 테니까 맞죠? 알아듣겠죠? 만약에 이걸 모르면 안 본 거다. 그쵸? 안 본 거다. 안 본 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만약 5등 모든 어떡하냐고요? 못 오면 어쩔 수 없지 뭐. 못 온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쌤, 대수는 언제예요? 안 해요? 수은가 내가 다음 주 금요일에 돼서 어떻게 한다 했니? 어? 어떻게 한다 다음 주 금요일에 돼서 쉰다고 했지. 그래서 난 그때 대화가 기억나는데 선생님 공통 수학은 안 쉬어요? 라고 네가 물어봤는데 내가 그건 안 쉬어 라고 말까지 해줬어. 우리의 대화가 기억나지 않니?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 저그 월요일날 대충 땡겨서 해도 돼요? 그냥 공약해 걷다가 바로 와서 해도 돼요?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공약해 끝나고요. 공약해 방과후 끝나고 그럼 몇 시인데? 1시 안쪽으로 와도 돼요. 근데 금요일은 아마 내가 다음 주 월요일은 내가 아마 못 빠질 거예요. 그때 수업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수업 내용 나갈 게 많아서 일단 그렇다. 와도 돼요. 됩니다. 그건 돼요. 자, 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답니다. 0,1, 2,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딱 맞죠? 정확하게 들어맞죠? 어떻게 이동시키면 얘가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동시키면 이게 되냐? 지금 교재에 있는 애들대로 이동시키면 되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기억부터 보죠. 얘가 어떻게 이동한 걸까요? 아까 재민이까지 했죠, 상현아?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예요? X축으로 그 X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 Y축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 요 그림 돼요? 안 됐죠? 그래서 땡. 어느 방향으로 할까, 상현아? F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요? 이거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승원아? 이동하고 그렇죠. 그럼 똑같아져요? 똑같아졌네요. 네. 그럼 디귿은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세연아? 수반이 1만큼 이동하고 1 빼기요. 얘랑 똑같아, 얘가?
여기가 사실 디귿의 핵심입니다. 얘는 어떻게 본 거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죠. 걔를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거나, 한번 해볼까요?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y축 대칭하면 네, 그림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됩니다. 아니면 뭐라고 해석하냐? y축 대칭부터 해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돼요. 그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1 빼기 x가 돼요? 여기를 보통 틀려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도형의 이동은 x-a를 대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입하냐? 얘를 마이너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x-1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요. 실제로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이해가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고3 때까지 나옵니다. 이거 진짜 고3 때까지 나오는 표현이에요. 고3 때 돼가지고 이제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그림 못 그리겠어요. 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우르르 틀리면 슬퍼진다. 슬퍼져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뭐 이런 애들은 결국 공통수학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공통수학부터 올라가는 거라서 잘 봐줘야 됩니다. 미리 잘 봐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저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심화하는 작업을 시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뭔 말이냐면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했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기랑 여기가 가운데에 점, 기준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 y라는 애를 내가 a, b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갑니다. 길이가 똑같도록. 즉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점이 얘의 새로운 점과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뭔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얘고 얘랑 뭔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얘가 돼. 그래서 그 점은 이렇게 써집니다. 의도대로예요. 얘랑 더해서 중점을 가진 중점을 a, b가 되도록 하는 점이 저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약 fx, y는 0이라고 있는 애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도 똑같아요.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는 다르게 그냥 점 간의 이동이랑 도형 간의 이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 x, y를 a, b에 대칭 이동한 점은 f, 2ax, x, 2b-y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도형이 아니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무슨 말이냐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다루었잖아요. 그것처럼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간단합니다. 일종의 얘가 거울이 되는 건데 앞에서는 거울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였다면 그게 아니라 ax 플러스 b를 거울로 삼는 거라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도록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 얼굴이 저기 밑에 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직인 방향으로 거울 속에 있다. 얘도 수직인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무슨 말이냐면 x, y라는 것을 대칭 이동한 점이 x', y'이라고 할 때 이 둘 간에 어떻게 관계식을 세우냐? 쟤처럼 공식처럼 돼요? 안 됩니다. 얘는 공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저 대칭선 ax 플러스 b가 x, y랑
x 프라임, y 프라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영은이한테.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찾아? 얘랑 얘의 기울기 x-x 프라임분의 y-y 프라임이 뭐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그렇죠? 수직이다. 수직 이등분이니까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중점 2등분이니까 가운데잖아.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얘가 직선 위에 있다.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구할 수 있어요. 되게 귀찮죠? 되게 귀찮은데 그래서 그런가? 저 점에 대한 대칭 이동보다 얘가 더 잘 나옵니다. 얘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하고 다음 내용까지 나가죠. 461번부터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를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그럼 뭐라고? 2a-x와 2b-y를 대입합니다. 2a-x, 4-x를 대입해요. 2b-y, 2-y를 대입합니다. 끝났어요. 얘가 답입니다. 얘가 뭐래요? 얘가 y는 요 표현이 나왔네요. 이 표현이 뭘까? 이거랑 y는 2x가 만나는 교점이 교점 두 개가 두 교점이 원점 대칭이다. 이거 뭔 말이에요? 교점이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공통수학 1, 2차 함수 파트에서 이야기했었네. 그쵸, 추호나? 뭐예요? 야, 너 마크에 필기까지 했어. 이번 시험에도. 이번 시험에도 다 마플에 필기가 했다고. 막. 어떤 상황이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원점 대칭처럼 그려줘야 되는데 원점 대칭 같지가 않네. 이렇게 그립시다.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원점 대칭 같지가 않네. 이게 길이가 같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얘랑 얘의 중점, 이게 길이가 같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점이 얘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이 나온 아이디어가 뭐라고? 두 교점이 원점 대칭이라는 건 x좌표 합이 얼마다? 0이다. 또는 뭐 y좌표 합이 0이다 라고 해도 돼요. 원점 대칭이라는 게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중점이 원점이라는 거잖아. 대칭이라는 건 중점이 원점이란 거잖아. 그럼 중점에 대한 이야기는 합을 말하는 거예요. 중점이라는 거 자체가 더해서 나는 이해한 거잖아. 그래서 교점이 원점 대칭이라는 건 x좌표, y좌표 합이 0이다. 이 멘트입니다. 오케이? 근데 교점이 다른 말로 뭐야? 근이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얘랑 얘를 두 근을 구했어. 어떻게 해요? 이 y는 2x를 여기 대입하면 2-2x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x잖아요. 그걸 쭈루룩 이항에서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14-4a가 0인데 근데 두 근의 합이 얼마? 0이라는 거죠. 그래서 a는 6이 나옵니다. 이해 가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요 표현은 되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알았죠? 교점이 원점 대칭이다 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넘어가서 467번. y는 0이라는 직선 뭐죠? 얘죠. y는 mx에 대해서 얘를 y는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어떻게 그려져요? 조금만 각도를 낮출까? 이렇게.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줘요.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 각도가 똑같도록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대칭 이동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걔를 5x 플러스 12y 플러스 8은 0 이렇게 그려지는 애죠. 이렇게 5x 플러스 12y 플러스 8은 0 과의 교점이 P인데 이 P랑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래요. 무슨 말이지? 색깔을 같게 할게요. 힘들 수 있겠다. 자, 이렇게 mx가 요거일 때 대칭 이동한 애가 얘죠. 걔랑 저 하얀색과의 교점은 여기에요.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이게 뭔 말이냐면 최소라는 멘트는 달라질 수 있나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y는 mx라는 게 조금 더 낮아 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대칭 이동한 애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그려질 거잖아. 그쵸?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걔랑 y는 다시 5x 더하기 12y 더하기 8은 0까지의 거리는 원점부터의 거리. 어차피 원점 얘야, 맞지? 여기서부터 거리랑 여기서부터 거리 누가 더 짧아 보이냐는 거야. 비교가 잘 안 돼요? 자, 그럼 언제,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mx라는 애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교점이 아까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 때 최소가 될까? 맞아요. 수직이에요. 수직일 때입니다. 그쵸? 그럼 얘를 적당히 조정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수직이 된대.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은 여기 얘가 대충 수직을 하자. 이렇게 수직이 될 때입니다. 그쵸? 그럼 얘 기울기가 뭐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야? 그쵸? 5분의 12x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mx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mx는 어떻게 찾을까요? 얘랑 얘의 가운데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네가 대답해봐. 네가 대답해봐. 뭐야? 아니, 알고 있었는데 대답해보라고. m을 어떻게 구하냐? 왜 뭐 어떻게 구해? 기울기 반으로 나오는 기울기 곱하기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야. 10분의 12 아니요 5분의 6 여기 뭐라고 써있죠 여기? 동그라미 뭔 말이에요? 각도가 같다. 이거 뭔 말이에요? 뭐 어떻게 말해요 이걸? 정찬아 각도가 같다. 이 m을 뭐라고 말해요? 그치 잘 말했어 병찬아. y는 mx라는 뭐예요? 저 12x 플러스 5y는 0과 y는 0의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각도가 같잖아. 그쵸? 딴 생각하지 마. 너는 연애를 하고서는 일주일 동안 안 나온 놈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 일주일 동안 너 어디 가는데? 아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넌 뭐 끌려가는 거야? 그럼 안 간다고 해.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너만 두고서는 다들 떠나시겠어. 일주일 동안 밥은 어떻게 챙겨 먹을까? 못된 짓은 하지 않을까? 내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실 줄 어떻게 알아?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없는데. 친구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가게 이름은 어떻게 구해요? x, 이건 지난 시험에 있던 거죠. x, y부터 12x 플러스 5y는 0까지 거리와 여기에서 y는 0까지 거리. 야, 여기서부터 0까지면 그냥 절대값 y 아니야? 그 둘이 같은 거죠. 그래서 13y는 12x 더하기 5y이거나, 그쵸? 13y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5y가 돼서 12x 마이너스 8y는 0과 12x 플러스 18y는 0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하는 거죠. 각도를 아니 뭐 숫자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y는 2분의 3x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가 있는데 내가 찾는 건 얘기했죠. 왜냐면 지금 기울기 0보다 커 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3분의 2가 답입니다. 어렵죠?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 건 맞는데 시험에 안 나올 정도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벨이긴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해 주는 게 좋고요. 저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 질문에 대해서 도형을 확인해야지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더워갖고. 그래서 고정시켜 놓은 거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만 더운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누가 춥다 해갖고.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소는 이건 좀 유의미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 아니라 참고하면서 그냥 예시만 몇 개 들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를 묻는 문제는 2차 함수 문제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묻는다면 이건 직선 만들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도 동의하죠? 근데 이 AP, BP라는 애가 이상하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A라는 점 예를 들어 1, 몇처럼 보이니? 여기 2,5처럼 보인다고? 2,4? 네. 2,4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서 Y축을 들렀다가 Y축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들렀다가 X축 위에 한 점을 들렀다가 그 다음에 여기 5,1까지 오는 애가 있대요. 여기 PQ가 있어서. 그래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뭘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반드시 뭘 만드는 거다? 직선. 자, 근데 이게 직선이 되나요? 이거 어떻게 직선이 돼? 직선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뭐냐? 대칭이동. 맞아요. 대칭 이동이라는 걸 이용해요. 자, 얘를 대칭 이동한 점 A'이 있다 합시다. 대칭 이동이니까 여기 길이가 같죠? 여기 직각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죠. 이등변 삼각형 돼야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야지 수선의 발이 밑변을 이등분하잖아요. 밑변을 이등분하면 여기 수선의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AP랑 A'P가 똑같은 거는 동의하고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B 대신에 B'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QB'이라는 것도 얘랑 똑같은 거 동의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A부터 P, Q, B를 들르는 거리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길이가 최소가 되겠어요? 당연히 직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A'은 뭐예요? 얘를 Y축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 2,4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7, 5 루트 7, 5.
7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이제 묻는 문제가 뭐가 있냐? 또 하나 묻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 PQ를 구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 P를 구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P는 어떻게 구할까요? P는 어떻게 구해요? 이 그림에서 P 어떻게 구하죠? 간단해요. 저 주황색 A', B'이라는 거에 Y절편 구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두 점을 다 알잖아. 두 점 다 알죠? 두 점 다 아니까 직선도 구할 수 있죠. Y는 7 증가하는 동안 5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2,4지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분의 5x 플러스 7분의 28, 18이 됩니다. 그래서 P는 0,7분의 18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든다? 직선 만들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선 만들기. 예를 들어서 승원이가 여행을 갔다가 학원을 와야 돼요. 근데 중간에 편의점을 들르고 싶어. 편의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어디 편의점을 들르는 게 제일 빠르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편의점을 들러야 돼. 어디 들르는 게 제일 좋아? 가운데로. 왜 가운데라고? 얘를 대칭 이동하고서 이렇게 직선 이동했을 때 그 직선상에 있는 애가 얘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를 들르면 학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야겠다 해서 가면은 사실은 훨씬 돌아가는 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 소개 하나 해줄게요. 뭐냐면 영은이가 지각은 성현이죠. 성현이가 지각을 하고 있어요. 학원에 와야 되는데 지각을 해야 돼요. 학원이 있습니다. 아, 나 또 지각하고 있네. 또 뭐라고 하겠다. 다리가 3개 있죠. 다리가 3개 있어요. 여기 학원까지 오는 다리가 3개 있고 성현이는 지금 여기 있어요. 어느 다리를 건너는 게 제일 빠를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다리를 건너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가운데. 왜? 이거 직선 안 되는데 절대로? 직선이 안 되잖아. 아니 직선이 최단이냐면 근데 이거 직선 어떻게 되는데? 애초에 횡단보도 때문에 이게 다리잖아. 우리가 성현이 갑자기 점프 이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무조건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냐, 이렇게 건너냐, 이렇게 건너냐인데 이게 제일 직선 같진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고민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뭐가 답이에요? 그래도 가운데일 것 같아. 왜? 왜 가운데일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학원, 성현이네 집, 그리고 여기에 다리가 있는 거죠. 다리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다리가 여기 3개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직선 코스야. 길이가 다 같단 말이지. 이거는 내 전체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쵸? 변하는 건. 그러면 얘를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없다고 가정해? 접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접어버렸다고 하고 여기 2개를 이어주면 네, 실제로 여기 다리를 이용하는 게 제일 짧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내가 따져야 되는 게 이게 원래 문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다리까지 거리가 뭐 50, 다리까지 거리가 3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0이다 라고 돼 있을 때 다리가 10. 그럼 내가 걷는 실제 거리는, 최단 거리는 뭐냐? 실제로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50에다가 30을 더하고 그리고 60만큼 왼쪽으로 간 이 100에다가 다리 길이만 더해주면 최단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인데 세네는 없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까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서 좀 천천히 나간 면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형의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다는 거예요.